네, 수요일은 수급킹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NBN골드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조금 보합권에서 좀 대기 모드를 보이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사실 수급만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조금 시장에 좀 우려감이 들어왔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좀 사실 오늘 좀 시장이 내려갔던 것도 약간 의외였던 게 어저께 미증시가 하락 마감은 했어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를 보게 되면 미증시 미선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빠지기보다 약간 좀 강보합권으로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지길래 되게 특이하다. 약간 확실히 FOMC를 앞두고서 우려감이 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또 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히나 지금 옵션 쪽에서 동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타났고요. 여기 파란 색깔의 외국인인 겁니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팔고 있다는 멘트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코스피도 하루 종일 팔다가 막판에 좀 매수세가 들어와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아침부터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팔고 있다가 오후 2시부터 홍콩장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더니 마지막에 환매수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장중에 한 8,000원대 정도 순매도였다가 막판 보니까 5,000원까지 끌어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콜옵션도 팔았고 풋옵션을 매수했는데 이런 건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차익실을 좀 많이 봤다. 뭔가 하방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뭔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는 그 미니 옵션 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미니 옵션에서의 방향성을 잡아놓고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니 콜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사오고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시장이 빠지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장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서 보합까지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건 뭐가 있냐면 LG엔솔에서의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지금 딱 보게 되면 LG에너지엔솔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오늘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연기금이 거의 다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연기금 자금이 한쪽으로 쏠렸다 보니까 기관 자금 자체가 많이 돌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또 프로그램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비차익 매도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장중에 굉장히 매도가 많았다가 막판에 비차익에서도 매수로 이유되면서 증시를 결국에는 보합권까지 올려놨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아침부터 해서 계속 약세였잖아요. 네. 근데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지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요. 분봉을 딱 보게 되면 딱 보이는데 종가상 보게 되면 최근 내에 가장 높은 종가를 보였어요. 그 뭔가 시장은 아침 내에 팔고 있었는데 막판에 지금 어느 수급에 의해서 또 기관들,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붙다 보니까 오히려 종가에서 최근 내 지금 이제 2,420 가까이부터 2,415포인트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 FOMC 이후에 뭔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변수만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시간외가 강했던 이유가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늘 미국장에서 반영이 될 건데 그 미국장이 갭상승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 강세만 유지를 해주고 FOMC 끝나고서도 하락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일부터 해가지고 아마 8월 달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면서 마감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LG엔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LG엔솔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네. 이 보호해수 해제가 오늘 풀렸죠. 그렇죠. 또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많이 좀 부진했습니다. 주가는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섣부른 판단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적정 밸류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뭐 증권가도 그렇고 외국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적정 밸류 선으로 본다면 한 40만 원 언저리가 적당한 선이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지금 정도 가격을 보고 있거든요. 그때 뭔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는 이 종목 자체가 비중 코스피 안에서의 비중이 지금
꽤 크기 때문에 크게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혁적으로 보유수가 풀리긴 했지만 이 물량이 다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물량 소화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금이 더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연기금 자금이 또 필요하겠죠. 네. 근데 오늘 보유수 물량이 좀 풀려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MSCI에서 LG엔솔의 비중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LG엔솔이 MSCI 편입 지수 안에서 비중이 확대가 되는 게 확정이 된다면 외국계에서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좀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는 기대감 가지면서 주가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공매도 자체가 원체 많은 게 LG엔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에는 연기금이 원체 방어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박스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2차 전지에 관심 많고 LG엔솔에 관심 많다면 밸류체인 쪽이나 네. 아니면 2차 전지 다른 섹터 종목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2차 전지 종목 안에서 골라보시는 게 주가 올라가는 그 상승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른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체인 쪽이나 다른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양극재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까요? 어디에 눈을 좀 둬야 될까요? 양극재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양극재들이 에코프로미엘 같은 경우는 판가 전이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3분기도 좋을 거라는 멘트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되게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시장 안에서 컨센 대비 엄청 잘 나올 것 같다라고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까보고 보니까 실적은 잘 나온 건 맞는데 컨센 대비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LNF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코스모 신소재만큼 서프라이즈는 안 나올 걸로 전망됐던 게 LNF라서 LNF도 이번에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추측성 얘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LNF가 굉장히 좋은 종목은 맞지만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서 이건 뭔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최근에 원형 배터리 관련 쪽이 굉장히 많이 좀 이슈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LG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각형을 포기하고 원형 쪽으로 돌리겠다라고도 했었고, 네. 지금 다른 쪽도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 쪽으로 지금 원형 배터리가 나가고 있고 채택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형 쪽 캔 만드는 회사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건데 TCC 스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상시 EDP라는 종목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하고 나서 잘 버텨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삼성 SDI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전망이 좀 꽤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원형캔에 대해서 삼성 SDI 향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 뭐 상시 EDP도 있고 신흥 SEC, 뭐 삼진 LNG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뭔가 2차 전지 안에서 새로운 거 보신다면 지금 배터리 안에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원형 캔 쪽을 보신다면 뭐 상시 EDP나 뭐 TCC 스틸 같은 것들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원형 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주목을 해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2차 전지 말고 우리 수급킹이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수급킹 섹터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킹 섹터는 애플 관련주 가져오셨습니다. 애플 아이폰 관련주겠죠? 그렇죠. 아이폰 관련주가 있는데요. 애플이 이번 주에 이슈거리가 한 가지가 있죠. 29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애플 관련해서 기대감이 조금 생기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번에 BHC가 그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비수기였는데 그 BH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걸로 생각됐었지만 2분기가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애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거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그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짝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들. 네. 근데 이제 애플이 테슬라처럼 테슬라도 우려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단 괜찮았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애플도 테슬라처럼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애플은 또 다른 게
지금 성장성이 내년도에 조금 멈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실제로 테슬라보다도 더 실적 발표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이던스 제시를 안 하는 게 애플이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그 신제품에 대한 판매량 가이던스를 얼만큼 제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LG 이노텍 아니면 뭐 자화전자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줬거든요. 더군다나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줬기 때문에 지금 애플 관련 실적 발표 앞두고서 이런 벤더들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뭔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의 실적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반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보시면서 애플의 벤더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13이 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하반기 부품주들의 실적은 선전할 것이다라는 네.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폰의 부품 관련해서 뭐 카메라 모듈 쪽을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떤 섹터를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BH 네. 약간 이런 종목도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린다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새로운 거 뭔가 좀 다른 애들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자화전자도 있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애플 향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얘는 네. 내년부터가 애플 향해서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자화전자가 많이 밀린다면 자화전자도 올 하반기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고 뭔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본다면 자사주에 공시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이거는 LG 이노텍 쪽에 들어가는 벤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애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드는 게 하이비전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애플 벤더가 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어요. 근데 오늘 5%대의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는데 네. 실제로 오늘 종가 위치까지도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회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저가로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단은 어느 정도 잡혔을 것 같고 그 앞으로 뭔가 이번 실적도 실적이지만 애플 벤더들 자체가 하반기가 성수기니까 그러면 LG 이노텍이 더 발전한다면 또 카메라가 애플 향해서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고 나중에 애플카 쪽까지 확대가 되고 LG 이노텍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카메라 모듈은 거의 전 세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의 성장성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또 도전해 보신다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자사주 매입도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수급킹 섹터 애플 관련한 종목들로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짚어볼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한 달 전에 소개를 해주셨죠. 그렇죠. 지금 한 37%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맞아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원체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이슈 자체가 새롭게 부각된 게 아니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을 때부터 공시도 나왔었고 뉴스가 나오면서 폴란드 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왔던 게 현대 로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코멘트가 연기금 계속 모아가고 있고 뭔가 가시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번에 노출됐거든요. 노출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더 지금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가기를 바라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매도를 하기보다 일정 부분은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라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봐놓고 나머지들은 이제 실제 공시가 뜰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네. 공시가 뜨고 실제로 이제 매출 인식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현대로템은 무기 이외에도 철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철도 쪽에서도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 형태가 있으니까 추이를 좀 추세적으로 남은 물량들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23,000원짜리만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 주면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네. 일단은 차익 실현은 보시고 나머지 한 잔량 정도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절반 차익 실현 관점으로 해서 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뷰로 현대 로템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수급킹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 받는 종목입니다.
네, 킹받는 종목 오늘은 제이시스 메디칼 가져오셨습니다. 메디칼 이름만 보면 뭐 의료기기 관련주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피부에 관심 많으세요? 피부요? 네. 아, 여자들이라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피부과 다니세요? 피부과요? 다니죠. 피부과 가시면 이렇게 네. 관리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 레이저를 만드는 기업일까요? 그렇죠. 레이저 오. 의료 장비 쪽인 건데 네. 되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클래시스가 있었고 아, 슈링크. 그렇죠. 슈링크. 그다음에 루트로닉이 있고 그다음에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제이시스 메디칼인 건데 어떤 레이저를 만들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레이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번에도 지금 리니어 제트라고 하는 제품을 또 새롭게 내놓았어요. 오. 근데 이게 최근에 일본 쪽으로의 판매량이 좀 줄고 있었는데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 쪽으로도 이제 판매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 그 ODM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가 이 회사가 제이스 메디칼을 이제 공급해주는 회사가 되는 건데 원래는 기존 것보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이 최소한 이만큼은 팔아야 된다라는 그 양이 있거든요. 네. 그게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장비 자체가 잘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피부 같은 경우는 장비에서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근데 장비를 많이 팔게 되면 결국은 사용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나가는 건 소모품이거든요. 근데 이 소모품에서의 마진율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소모품에서의 매출량 자체가 수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2분기에서의 수출액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루트로닉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자체도 다 2분기가 실제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번에 2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도 인모드라고 있어요. 인모드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다가 최근 또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다가 이제 좀 좋게 바꾼 이유가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이번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 자체도 2분기 실적이 좋을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가 5월 달하고 6월 달이 역대 최고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7월 달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요. 러시아가 깨져버려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막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오늘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미용기기 에스테틱 관련 종목들도 3분기 지금 7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조금 꺾였다라고 하지만 2분기가 또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임플란트에서 얻어온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또 수급도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이쪽에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루트노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킹받는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그럼 이 종목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지금 매수 종가가 7,590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금 7,600원 그 아래로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평선 상에서만 6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만 잡아놓고 보시면은 윗자리에 올라갈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7월 말이니까 7월 중순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 실적 발표 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올라간다면 윗자리 한 목표가 정도를 한 8,300원 정도 놓고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뭔가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7월 달 말까지도 실적 데이터가 안 좋게 발표가 된다면 주가가 밀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6,900원 요 자리가 깨진다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 조절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수급킥의 픽을 받아서 앞으로 빛을 발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가람 회장님 무료 방송 저녁에 하시죠?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십니까? 네, 오늘도 저녁에 9시 40분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계속 이슈거리 많이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슈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7월 달 마감 앞두고서 있는 한 2거래에 남아있는 이슈거리들과 8월 달에 중요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8월 달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바로 또 고엔스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 탑10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많이 검색됐던 10가지 종목들입니다. 앞서 짚어봤던 무상증자 관련해서 상한가 기록했던 G2파워가 1위, 그리고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올라와 있고요.
5위에는 피코그램이 16% 급등 마감, 그리고 최근에 부진했던 화장품주 오늘 일제히 올랐습니다. LG 생활건강이 4.3% 상승으로 마감했고 2분기 적자를 내놓았던 위메이드는 7%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4위의 웰크론한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웰크론한텍은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웰크론한텍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스탑. 폐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산업인 거는 맞아요.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최근 올라왔던 이유가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IPO를 진행했는데 내일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청약 자체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내일 이제 따상 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어서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의 신규 상장을 하는데 그 종목이 열풍이 불다 보니까 폐배터리를 갖고 있는 업체들 자체가 다 같이 또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요거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에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조금 전에 지금 보고 있는 웰크론한텍인 거고요. 그 아래가 가장 먼저 올라왔던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거 말고도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미리 올라왔었는데 에코프로하고 코스모 화학이 이제 진짜로 폐배터리 많이 만들고 있는 자회사 갖고 있고 본업도 많이 섞여져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웰크론한텍이랑 그다음에 오늘 막판에 올라왔던 건 MPC, 그다음에 뭐 파워 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약간 기술력 갖고 있다라기보다 약간 얽혀져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내일 성일하이텍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상장하게 되면 국내 증시의 특징은 이벤트 매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올라왔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내일 한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고보다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가 오늘까지 공모창이 마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비캠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 종목도 폐배터리에 관련된 종목인데 그 종목을 또 상장 앞두고서 다시 한번 이슈를 불러일으킨다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밀렸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단기성으로 보실 분들은 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눌렸을 때 지켜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이 내일 상장하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면서 조금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스탑,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 웰크론한텍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요. 저희 두 번째로 뉴인텍 짚어볼까요? 6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 폭스바겐, BMW 같은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뉴인텍의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뉴인텍? 일단 뉴인텍은 저는 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 없던 이슈가 새롭게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원래 현대차, 기아차 올라갈 때 뉴인텍도 올라가셔야 된 건데 원래 이 그 800볼트짜리 캐패시터라는 거를 공급을 하는 회사가 이 뉴인텍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오닉 6가 이제 예약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같이 한 번 더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지 않다가 새로운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변동성은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많이 빠지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상승 방향으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군산 공장에 또 새롭게 포스바겐과 BMW가 관계자가 방문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방문하는 일정 때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눌림이 오더라도 한 번 더 단기 상승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뉴인텍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인텍 내일장 의견은 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7위에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는 종목들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뭐 급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잖아요. 엔지캠 생명과학 내일장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있어요. 고! 이게 어떤 가격이냐면 네. 무상증자를 했죠. 무상증자를 한 이유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종목이 KB증권이라는 증권사가 네. 신주인수권을 받아왔는데 완전 물려있어요. 근데 그 단가가 3만 원대에 있거든요. 네. 그 단가가 31,800원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신지수권 가져온 가격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KB증권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물량 어떻게 할 거냐. KB증권이 약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갔었고 오늘 5대1로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얘기는 KB증권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KB증권의 단가가 31,8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31,800원대 그 위로는 올려야 돼요. 그래야 KB증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엑시트를 해주기 위해서 5대1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를 조금 올려놓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이건 물론 저의 생각인 거고, 저의 생각인 건데 네. 제 생각대로 간다면 아마 31,8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요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일단 좀 보고 싶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 외에도 뭐 G2파워도 무상증자 발표에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종목도 권리락 효과의 그렇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무상증자는 그런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종목들도 테마군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무상증자는 사실 어떤 종목이 확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내부자이지 않은 이상. 근데 상한가가 나오면 좀 따라붙는 매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붙는 매물인데 사실 권리락이 때 권리락 이후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상증자 하고 나서 권리를 받고 그다음에 주가가 밀려버리면 무상증자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사업성이 진짜 있고 뭔가 괜찮은 영업이익을 내는 종목이 아니라면 무상증자 이슈로서 나타나게 됐을 때 권리를 받기 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다 보고 그냥 권리라고 포기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무상증자 관련해서 공시가 뜬다면은 오히려 조금 작은 종목들은 공시를 이용해서 차라리 차익 실현 매물을 보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거를 권리라고 노리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된 얘기 많아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 안에서 실제로 재무적으로 좋지 않거나 조금 사업성이 투명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내일장은 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로는 비덴트 보겠습니다. 네, 비덴트 저희 이 고엔스탑 코너에서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또 3일 연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비덴트 지금 뭐 FTX와 빗썸의 소식 덕분에 그렇죠, 좀 그렇죠. 뜨거운 종목이잖아요. 비덴트는 내일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덴트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각 이슈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이전부터 여러 번 나왔던 거는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해명을 했었을 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맞다. 네. 다만 확정적인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재공 시가 이제 한 달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럼 한 달 뒤까지는 종목이 빠지기보다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고 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가상화폐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거래소 관련 종목이 올라갈 텐데 그때 비덴트가 다시 한 번 더 메가 이슈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좀 추이를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지나갔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조금 더 남아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덴트는 조금 단기적인 관심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비덴트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덴트까지 고엔스탑 4종목 마무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분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